안녕하세요. 저 리만 쇼크 먹은 하우스푸어 친노에서 가격 급등 주도한 30대 대개문 친누까지 이들은 누구의 호구였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급등 주도한 정책 노선에 야당이 180도 반대를 가지 않는 의미로서 당신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비판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책임 문제는 국민들이 노무현 문장 문제를 뚜렷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 때는 국토 균형 발전과, 그러니까 각각이 각 지역의 좌파 귀족들이 자기들만이 균형자다, 자기들만이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자기들만이 책임을 진다, 각각 맡겨라, 맡기기만 하면 다 잘 된다, 천국이 다 개발된다. 근데 문재인 때도 각각 똑같은 노선으로 하되 기본소득 구형과 문재인 케어 및 대북 퍼주기의 비용 확보를 위한 거죠. 반면 노무현 때는 그 이전에 지방자치가 좀 상당히 형식적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한다고 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거기에 공무원 뽑는 그걸 착정한다고. 결국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그 두 정부가 세금이 허별나게 고팠던 정권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국민의 상식이 됐죠. 군사정권 때 투기꾼 이미지,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담론을 주도하니까 두 시대가 헷갈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 빼면 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기꾼은 주로 개발도면 빼돌려가지고 개발 이익을 찾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만든 투기꾼 이미지는 호남 정치 권력과 호남 토건 라인들의 유착 분위기를 숨기기 위해서 희생양 만들기 분위기입니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이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희생양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기보다는 아주 마이너한 요소라는 거죠. 가짜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흔한 게 책임 전가입니다. 파시스트가 비파시스트에게 파시스트다 하는 게 가장 흔하다고 그렇게 지적하죠. 군사 독재 때는 충군 애국으로 1인 통치권자의 권력을 고정하고 그것은 공권력이었다면은, 좌파 독재에서는 중도, 중용, 화해, 평화, 균형, 상생. 어렵다. 니네가 어디 이런 거 어떻게 해? 우리들에게 맡기면 다 잘 돼. 맡겨. 그러니까 국가에 맡기지 말고 귀족 도사에게 맡겨. 군사 정권은 그래도 좀 뭐랄까 책임이라도 질 수 있지. 노골적으로 호구 구함 이거잖아요. 상층 귀족 제어하다가 1인 통치권 국가주의는 귀족 제어하다가 볼장 다 받고, 도사 정치, 민주화 정치는 민간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상층 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함. 이런 도교 코드가 유행할 때 유튜브 뒷광고 이야기 나잖아요. 그럼 언론은 뒷광고 없을까요? 부동산 뉴스가 대부분 뒷광고에 그게 많다는 거는 노무현 때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고, 시민운동의 뒷광고, 사실 뒷광고의 연장입니다. 윤미향하고 조국은 뒷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6.15 전문가 박지원 씨는 6.15 뒷광고 논란에 있죠. 결국은 신종교는 노자 코드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고, 노자는 도교 경전이며 도교는 환관과 후궁의 뒷광고다. 그러니까 노자가 무위자연 주장하면서 아주 그냥 맡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술술 잘 풀리게 하면서 아무 건드리지 않는 그런 도사 같은 이미지, 이거는 환관과 후궁에 뒷광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알 사람 다 압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무당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콕콕 집어준다. 이 배경에서 경제 개념이 아니라 무당 개념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게다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하냐, 텔레비전 나오는 정치평론가들, 좀 질려. 근데 이런 거를 자꾸 할아버지들이 원해. 70대 할아버지들이 원하니까,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빤한데, 이렇게 무당 코드 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 무당끼리 다 해먹어. 그래서 팀구라, 1인 독재가 아니라 팀구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팀구라로 짜여지면은, 그거 못 깬다고. 그 다수의 팀에서 어떻게 깨. 그러니까 그 팀 자체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집단에 속해서 그 개인이 속이면 무조건 진다. 그러지,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식이야, 상식. 집단 팀구라 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수술이 이겨. 하이에크의 자상적 질서를 신종교의 무의희화로 연결하는 해석. 전경련 성향의 민경국 교수님이나 정규재 전주필이나 김정호 교수나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이게 문제다. 기독교인만이 참된 경제학자일 수 있고 역사학자일 수 있고 참된 사회학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노자로 해석을 하니까 귀족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을 만하게 국가 규제가 필요 없을 만큼 민간의 정부 확장과 도덕 운동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귀족이 각각 무당짓 하면은 거기에 그냥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낚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냥 넉넉히 맡겨라. 다 잘 되겠지, 맡겨라. 잘 되겠지, 맡겨라. 근데 국가 규제도 좀 거시기해. 그러면 도덕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도덕 운동 하자니까 또 할아버지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아랫사람만 다치는 거야. 저는 50년대 미화론에 대해서 사실 군사정권 때 50년대 불신론이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게 정상인가. 근데 두 개를 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군사정권이 끝이 난 김영삼 시대 4050은 50년대를 그리워했습니다. 박정희 이전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시대를 이제 간접 체험을 넉넉히 할 만큼 간접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을 어디 하나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문재앙 개새끼 문재앙 나쁜 놈. 그래서 문재앙만 나가면은 새로운 시스템 된다? 그렇게 믿겨질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차라리 지금 지도자도 보수 우파 진영은 지도자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조갑제씨 아직도 댄서에 순정 운운하면서 70대 할아버지들은 나가면서 지도자만 갈자. 그러면서 50년대 내지 70년, 그렇게 할아버지들만 아는 시대로만 하면은 아랫세대들은 무조건 동의를 강요당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세종시도 문제예요. 정감록 풍수지리 무당정신, 정감록 왕조정복, 폭동정신. 세종시가 결국은 부동산하고 폭동정신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종북 세력과 투기꾼 연합과의 뒷광고 없는 순수한 공익정신이 수도 이전 생각의 발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6.15 그림으로 고려 연방제 하겠다. 그래서 투기꾼하고 종북자의 연합, 그의 연결이지, 그런 뒷광고 없는 그런 거일까요? 그렇게 없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일 거고요.
지금 우리 우파들은 신종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알아야 돼. 아래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숨겨도 알아야 돼.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공산주의 운동사는 기독교 종말론을 동구권식으로 읽는 거하고 그렇게 연결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식의 나가서 유토피아로, 그러니까 기독교 유토피아하고 세계에서 말하는 통상 공산주의하고 연결되는데, 한국 좌익들은 왕조 붕괴론에서 이어지는 도교적인 차원, 노자에서 이어지죠. 노자 종말론. 국민은 신종교와 노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니까 당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고. 어떻게 폭동 정신과 부동산이 하나로 연결되느냐? 예. 계룡산 신도안, 박정희 시대를 기억한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으로 미신 타파 운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돈을 생각할 때 돈을 많이 지면은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시에 계룡산 신도안은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이념, 그게 이상향 속 유토피아적인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만문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돈을 생각하는 거는 도교 코드였죠. 근데 K 증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지만, 거의 온갖 미래 가치를 다 끌어대 가지고 부채 퍼붓기로 무릉도 또한 개념으로 해서 비사실적인 그런 주가 끌어올리기는 잘할 수 있어도, 과연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느냐? 절대로 아니지 싶어요. 무당 정신으로 경제 발전이 가능한데도 막았다면은 박정희 시대가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억울하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당 정신 지능으로 한 3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지금 성장이 제정신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당 빨아대는 70대 할아버지들한테 젊은 세대들이 억울하다, 강요당하고 있다. 50년대 부패와 저희 혼란 상황이 남발되는 거를 자유로운 사회에 사는 것이냐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동산 폭등의 주범 세력은 폭동 정신부터 사회 재산 인식까지를 노자적인 유토피아 사고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이끄는 주류 정신으로 수렴한 세력입니다. 노무현 때도 열린당 단독이 아니고 20%는 보수의 동조 세력 서포트가 있었고, 더도 덜도 아니고, 노무현 때 부동산 쭉쭉 올라갈 때 조선일보 부동산면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때도 문재인 부동산 쭉쭉 올라갈 때 보수 언론 부동산면 없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근데 또 언론의 부동산면이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아요. 물론 그런 지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 폭등 장세에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것도 문제죠. 한 20% 정도의 책임은 있다. 그러나 본질 책임은 좌파 정부다. 모든 설계가 다 좌파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수 매체가 직접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띄우는 호남 라인이 전혀 없으니까 뜨지 않잖아. 그래, 보수 정권 때 부동산이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 이외에는 변하지 않는 게 딱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
좌파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 물읍시다. 영끌에서 그 30대 그렇게 산 분들 대깨문 아닌가요? 누구 탓일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